안녕하세요. 40대 주부이자 워킹맘입니다. 어렸을 때는 꿈도 크고 포부도 커서 제가 이른 나이부터 성공할 줄 알았죠. 저는 30대 늦은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20대에는 저만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이리저리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저런 실패를 맛보고선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취직을 해보는 것이 낫겠다 싶어 취직을 하였어요. 다행히 계약직이었지만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취직할 거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이력서도 내고 면접도 보기로 했어. 조금 돈 좀 모으고 다시 시작해야지. 무슨? 그냥 안전하게 회사 다니는 게 최고야. 이리저리 일 버리지 말고 회사나 다니다 시집가. 엄마 소원이야, 어? 안 돼. 나 꼭 내 꿈을 이룰 거야. 지켜봐줘, 엄마. 그래도 엄마 소원대로 취직하니까 좀 낫지? 일단 일도 열심히 해야지. 결국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회사에 들어가며 차곡차곡 일을 배워나가기 시작할 무렵 남편을 만난 거예요. 남편은 저의 긴 꿈을 응원해주는 남자였어요. 이 남자라면 믿고 결혼까지 해도 되겠다 싶어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남편은 팀장이었고 저는 임시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일은 없었죠. 그리고 저에게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는 단어가 크게 저에겐 와닿진 않았어요. 언젠간 전 제 꿈을 이룰 거니까요. 누구보다도 긍정적인 제가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면서 이런 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알았죠. 남편에겐 3형제가 있었는데 그중 남편이 맏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은 저희가 제일 늦게 하게 되었죠. 처음 인사 가는 날 약간 쎄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느낌이 제 예상과 들어맞았습니다. 동서들은 시집 온 지 꽤 되어서 이 집안의 터줏대감과도 같았죠. 오히려 시부모님보다도 동서들의 입김이 더 센 듯한 느낌이었죠. 조금 놀랐어요. 남편은 착한 재수씨들이라고 했지만 제 눈엔 그렇지 않았죠. 저도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교묘히 저를 건드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만나고 있는 친구예요. 성격도 좋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좋아해요.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 친구고요. 아, 아주버님이 만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반가워요. 저는 둘째고요. 이 친구는 셋째예요. 잘 지내봐요. 어머, 의외인걸요? 아주버님 의외의 안목이시네. 은근 외모만이 보시느라 장가 늦게 가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유, 어서 와요. 너무 고운네. 우리 아들이 늦은 장가라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예쁜 아가씨 데리고 와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희수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더 잘해야죠. 아주버님이 말씀 안 하셨죠? 제 친구가 그렇게 아주버님 쫓아다녔는데 그 친구 거절하고 선택한 게 형님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형님이 너무 궁금했던 거 있죠? 그런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근데 아주버님 진짜 의외다. 다행히 어머님이 좋은 말을 해주셔서 다행이었지만 동서들은 예의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억지로 꾹꾹 참느라 혼이 났죠. 제 면전에 대고 둘이서 키득키득 하는데 첫 만남부터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리고 이 집은 규일이 개판이구나 라고 느꼈고요. 성격 같아선 또박또박 맞대답하는 저지만 첫 만남이라 그날은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작에 불과했죠. 그 후 동서들은 결혼식을 하는 순간에도
저에게 면박을 주었죠. 그날은 저도 참지 못하고 맞받아치게 되었어요. 왜냐면 결혼식이었거든요. 어머, 형님이 고르신 드레스, 이거 어깨가 너무 넓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만 어깨 가리는 걸로 하시지. 원래 이렇게 어깨 드러내는 드레스는 어깨 좁은 사람들이나 어울리는 건데. 형님 같은 덩치에는 좀 안 어울려요. 안 그래, 동서? 어머, 그러게요. 여기 둘째 형님이 패션 전공이시잖아요. 좀 물어보시지. 어쨌든 뭐 고른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왜? 우리 남편은 이게 제일 예쁘다고 하던데 내가 어깨가 좁아서 일부러 얼굴 작아 보이려고 넓어 보이는 거 선택한 거야. 성공이네. 그래도 우리 형님 걱정돼서 그런 건데 혹시 뭐 기분 나쁘셨어요? 결혼식인데 웃어야죠. 안 그래요?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고마워. 걱정해줘서. 뭐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나? 어쨌든 축하해줘서 고마워. 동서들은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든 것 같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아래로 훑으며 고가운 웃음을 날렸으니까요. 그날은 이렇게 결혼식을 마무리했어요. 동서들의 기분 나쁜 소리만 아니었어도 완벽한 결혼식이 될 수 있었지만 처음부터 제 드레스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바람에 조금 기분은 망쳤죠. 그리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죠.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이 행복했고 앞으로 조금만 더 일해서 내 사업체를 꾸리는 것이 제 목표였기 때문에 신혼여행에서도 제 남편에게 꼭 주입을 시켜놓았죠. 남편도 저의 꿈을 응원해주는 멋진 남편이었어요. 시집가기 잘했다 생각했죠. 난 회사 딱 3년 봐. 회사 3년 다니고 이제 내가 했던 장사 다시 시작할 거야. 자기도 응원해 줄 거지? 이제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당연하지. 결혼 전에도 알았잖아. 당연히 너 응원해. 그리고 잘 될 거고.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 어려운 거 있으면 부탁해.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응원만 해줘도 나는 너무 좋아. 자기랑 결혼하고 뭐든 잘 풀릴 것만 같아서 기분 좋네. 아, 맞다. 근데 둘째 동서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녔다며? 왜 말 안 했어, 어? 그때 그냥 흘려들었었는데 궁금하네? 아, 내 스타일 아니었어. 그리고 이미 그땐 너한테 마음이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은근 동서는 그 친구가 자기 짝이 됐으면 바라는 것 같던데? 하여튼 뭔가 기분 나빠 동서들.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당신이 마음에 안 들 게 뭐가 있어.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내가 네가 좋은데 뭐 그럼 된 거 아니야? 하여튼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다행히 남편은 그 동서 친구와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였고 자기와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저를 감동시켰죠. 정말 이 남자라면 쭉 믿고 살아도 되겠다 싶을 만큼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 친구 문제는 별다른 이슈 없이 넘어갔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저희 계획과 저와 남편의 야무진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서들의 얼굴을 봐야 해서 착잡했지만 내가 오래 겪은 게 아니니 그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며 시댁으로 향했어요. 역시나 시부모님과 남편, 형제들이 절 맞이해 주었죠. 어머, 형님,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잘 다녀오셨어요? 아주버님도 얼굴이 피셨네요. 보기 좋으셔라. 고마워. 아, 동서들 선물 사왔는데. 신중히 고른 건데 동서들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얼른 열어봐. 그래도 기분 좋아했으면 좋겠다. 동서들의 선물을 주니 동서들은 아주 입꼬리가 찢어질 듯 웃어댔어요.
그래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지만 금세 동서들은 선물을 열어보더니 입술을 삐쭉삐쭉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사온 사람 성의도 신경 안 쓰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 동서들은 인성이 글렀다고 생각했죠. 오죽했으면 어머님이 옆에서 뭐라고 하시니까 드디어 말을 멈추었죠. 저조차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머, 선물, 향수네요? 저 이 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머, 다른 동서 거랑 똑같은 거네? 아휴, 우리 형님, 센스는 좀 떨어지네요? 어머, 그러게. 우리 둘째 형님 여행 갔을 때는 스카프에 얼마나 멋진 거 사다 줬는데 겨우 향수? 우리 형님 돈 너무 아낀다. 어? 난 생각해서 사온 건데 이게 겨우 향수가 될 줄은 몰랐네. 동서들 취향 알았으니 다음번엔 스카프 같은 걸로 알아볼게. 아니에요. 뭐 맘에 우러나야지. 억지로 떠먹어서 하는 건 됐네요. 피곤하실 텐데 어서 나와서 식사하세요, 형님. 그래도 그네가 생각해서 사다 준 건데 너희도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니? 너네도 참. 세아가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동서들 취향을 미리 간파했어야 했는데 까다롭네요. 어머님 건 이거예요. 니트 어떠세요? 어머, 너무 예쁘구나. 그네가 안목이 있어. 이렇게 선물 고르는 게 센스가 있어. 고맙다. 잘 입을게. 아유, 색도 고와라. 에이, 그렇게 센스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안 그래요, 형님? 어머님이라도 마음에 들어해서 그나마 하나는 건졌다. 이 느낌이랄까요? 회사는 언제부터 출근이에요? 계약직 휴가도 주고 너무 좋다. 요샌 다 주지, 연차도. 아니, 그리고 말끝마다 계약직 소리 좀 그만해, 동서. 요즘 세상에 그냥 먹고 살고 남에게 떳떳하면 됐지. 뭘 그렇게 자꾸 계약직 거려. 좀 거슬리네. 말 조심 좀 해줄래? 작은 동서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는 말해도 되잖아? 약간 대화에 날이 서 있는 느낌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죠. 하지만 지기만 하는 성격도 아니기도 하고 저 역시도 제가 하는 일에 떳떳했기 때문에 동서들에게 똑같이 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 자체가 유치한 걸 알면서 말이죠.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는지라 동서 속을 긁어놓기로 마음을 먹었죠. 사람 긁는 일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참 대단한 동서들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동서는 패션 전공이라고 그러던데 딱 보니까 내 눈엔 보기에는 동서는 패션 전공한 사람 치고는 그렇게 막 화려하지는 않은 것 같네. 하긴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쨌든 우리 잘 지내보자고. 이제 한 가족인데 알겠지? 어머, 형님이 우리 둘째 형님 옷 입는 걸 못 봐서 그래요. 어쨌든 뭐 가족이 된 걸 환영해요, 형님. 우리 잘 지내봐요. 아니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볼수록 아주버님이 너무 의외야. 우리 아주버님은 결혼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이쁘고 잘 나가는 제 친구들이나 형님 친구들 소개해준다고 해도 됐다고 매번 그러시더니. 역시 짝이 다 있나 봐요. 그게 형님이고. 그래? 그러게 운명은 따로 있나 보네. 희수 씨가 인기가 많았지?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해줘서. 그러게요. 형님이랑 뭔가 안 어울리면서도 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잘 지내봐요, 형님.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랑 작은 동서는 좀 회사에서 맡은 책임도 크고 일하는 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집안의 대소사 같은 거는
형님이 아무래도 큰형님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혼자 하는 것도 무리이실 테니. 아니다. 다들 바쁠 텐데 괜찮아. 그냥 아직까지 나 혼자 할 만하니까 이런 거 일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알겠지? 화려하지 않다는 말에 약간 경직되는 동서 얼굴이었지만 금세 알겠다고 하곤 웃어 보였죠. 그리고 대놓고 저보고 모든 시댁 일을 맡아달라고 하는 바람에 당황스러웠지만 금세 어머님이 안 해도 된다고 해주셔서 마음은 편했어요. 물론 저도 며느리 된 도리로서 일은 하겠지만 동서들만 빠져나가는 것 같아 얄미웠거든요. 큰형님이 누군지 걸려만 봐라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부담스러웠어요. 그 일이 있고 시간이 흘렀고 저는 열심히 저대로 일을 하였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시댁에서 행사가 있지 않는 날에는 동서들을 마주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면서부터 주말마다 시댁에 가 어머님 상황을 살피고 아버님 식사를 챙겨드려야 했죠. 이 일이 본격적인 동서들과의 트러블의 시작이었어요. 이번 주는 내가 시간이 날 것 같으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 챙길게. 동서들은 다음 주랑 다다음 주 맡아줘. 내가 그냥 2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주말마다 이렇게 찾아뵙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머님도 힘들어 하시고. 아니, 형님. 저희는 바쁘다니까요. 가끔 주말에 회사도 가야 하는데 어떻게 주말마다 가냐고요. 형님이 가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형님은 계약직이니까 뭐 주말에 안 가겠죠. 하지만 저희는 회사 직책이 있기 때문에 주말 출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우, 진짜. 이래서 좀 수준이 맞아야 한다니까. 뭘 알겠어요. 정말 당황스럽네요. 말 다 했어? 아니, 내가 매번 주말마다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주씩만 맡아서 식사나 챙겨드리자는 게 큰 잘못이야? 동서들 너무한다. 어머니 건강하실 때는 그렇게 살살거리더니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쩌라는 거야? 저흰 그렇게 일하는 체질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래라 저래라 해요? 하여튼 못해요. 이기적인 동서들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한 달에 한 번도 못한다는 동서들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어쩜 그리 이기적인지. 계속되는 말다툼에 지쳐서 결국은 주말마다 어머님 아버님 챙겨드리는 것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둘 다 억지로는 절대 안 한다는 말에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주말마다 어머님과 아버님을 챙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시키는 것도 아니었고 철저히 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해야겠기에 말이에요. 어머님은 제가 주말마다 와서 살림을 도와주는 것이 고마웠는지 넌지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넌지시 던진 말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이었죠. 주말마다 네가 고생이 많다. 안 와도 된다니까. 평일에 일하느라 힘들 텐데 주말엔 좀 쉬지 그래. 몸도 안 좋게. 아니에요. 그래도 주말엔 제가 시간이 많이 나니까 제가 와서 좀 도와드려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네한테 너 사업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냐?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네? 아니에요. 조금만 더 모으면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이라 어머님 마음만 받을게요. 감사해요. 그래도 내가 꼭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너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안 그러냐? 고맙기도 하고.
어머님은 한사코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모든 걸 제 힘으로 일구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모습을 보니 감사했었죠. 그리고 더더욱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무려 3년을 어머님네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병간호와 살림을 도맡아 했어요. 몸이 많이 쇠약해지신 어머님은 그 사이 돌아가셨죠. 어머님은 주말마다 오는 저에게 얼마나 용기와 희망을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병간호를 했지만 어머님께 제 꿈을 응원받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 손으로 마지막까지 어머님 밥을 해드렸다는 거에 있어서 마음이 조금은 편안했습니다. 어머님의 장례식 날 곱게 단장을 하고 온 동서들이 얼마나 얄밉던지 생전 괜찮을 때는 방문도 안 하다가 이제서야 그렇게 잔뜩 꾸미고 온 동서들이 얄미웠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 가시는 길 소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서들은 그런 저를 또 갈구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얄밉던지. 어머, 형님 좀 편하겠어요, 이제. 주말마다 안 가도 되고, 안 그래요? 뭐 아버님이야. 아줌마 하나 붙여놓고 밥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제 병간호는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진짜 형님도 대단해.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요? 아유. 동서는 누가 알아달라고 병간호 하니?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건데. 그리고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 속 좀 그만 긁어.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으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고마워해야지. 여기까지 와서도 난 척은. 아유 진짜. 인성 알아줘야 한다니까. 어머, 형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난척이라뇨. 둘째 형님 잘난 건 알아줘야죠.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됐죠? 이 말이 듣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그동안 생색내면서 병간호 하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형님 말대로 어머님 가시는 길 조용히 하자고요. 뭐? 너네들이 사람이니? 이제서야 얼굴 한번 비추면서 그동안 어머님네 코빼기도 안 비춰놓곤. 됐다, 말을 말자. 기가 막혔습니다. 3년간 명절 외엔 코빼기도 비추지 않던 동서들이 이제 와서 저보고 고생도 사서 했다. 이제 안 가도 돼서 좋으시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사람인가 싶었죠. 일단 장례식이라서 참았어요. 그렇게 어머님 가시는 길 좋게 배웅해드리고 돌아섰는데 어머님이 저에게만 편지를 하나 남기셨더라고요. 동서들 모르게. 그 내용이 얼마나 슬픈지 펑펑 울었어요. 이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어머님 딴에는 너무 고마웠나 보다고 생각하며 말이죠. 거기엔 제 꿈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돈이 필요하면 장롱 앞 통장 하나 두었으니 이걸로 사업 미천에 써라 하면서 주셨죠. 어머님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져서 고마웠어요. 어머님의 용기에 힘입어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남겨준 돈을 쓰지 않았어요. 이왕이면 제 힘으로 하고 싶기도 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만 말하였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사업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남겨준 거야. 그래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길이 없으셔서 준 거니? 잘 받아둬. 안 받지 말고. 엄마가 생전에 너 사업하고 싶어 하는 거 많이 도와주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라도 너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게 받아.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될까? 어머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셨는데 나도 내일 열심히 이제 해나가야겠어. 그래도 돈은 안 건들래. 어머니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간직해야지. 내 힘으로 꼭 성공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 그렇게 응원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친정 부모님보다도 응원 많이 해주신 분이야. 잘 될 거라고. 처음부터 예뻐해 주시기도 하셨고
어머님 마음에 보답하는 의미로라도 이 약 물고 해내야겠어. 자기도 너무 고마워.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줘서 나 열심히 잘 해나가 볼게. 전 어머님이 남겨준 믿음의 힘을 얻어 제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걸 접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힘들었고 평일에 회사를 갔다가 밤에 이렇게 제 사업을 운영하였죠. 일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이제 나이도 있고 저도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했기에 회사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사업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제 사업이 빛을 받기 시작했죠. 드디어 이리저리 제 회사를 찾아주는 거래처들이 늘어났고 점점 회사는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하루였죠. 회사가 커지고 직원들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그만두고 제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4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홈쇼핑에 제 제품이 나오는 날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 값진 눈물이요. 저만의 상품을 만들고 이 방송을 어머님이 보셨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그렇게 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의 호출이 있었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저희에게 부담이 될까봐 아버님은 저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동서들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되는 날이라며 저희를 다 불러 축하 파티를 열어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네 동서들이 회사에서 승진을 해서 내가 오랜만에 너희를 초대해서 축하해주고 싶구나. 그네도 와서 축하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럼요. 아버님, 그럼 제가 일찍 가서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좀 쉬고 계세요. 이따 오후쯤 바로 들릴게요. 아니야. 천천히 오렴. 아줌마 불렀으니까 음식 준비는 신경 쓰지 말고 너도 와서 축하만 해줘 그냥. 힘들게 무슨 고생을 하려고 하니? 에이, 아버님. 그래도 혼자 계시는데 제가 말동무 해드리면 좋죠. 일찍 갈게요. 오랜만에 저도 아버님도 뵙고 싶기도 하고. 전 일을 마치고 시장을 보고 최선을 다해 동서들의 진급 파티를 준비해 줬어요. 물론 동서들이 마냥 예쁜 건 아니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가족이니 미운 것은 버리고 축하할 건 축하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제 사업에 대해 오픈할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우리도 묵은 앙금을 털어내 보자라고 생각한 파티였어요. 아버님이 주최하신 거였지만 그래도 내심 이렇게 동서들이랑 풀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 기분은 좋았죠. 제가 맞이이기도 하니 동서들이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아직 남아 있었고요. 동서들은 아직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놀랄까 생각하며 저도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서로 물어뜯는 건 없지 않을까 해서 좋은 마음으로 요리도 하고 동서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제 착각이었죠.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동서들은 저를 무시하는 건 똑같았어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랑은 상종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날이 너희와는 인연 끝이다 라고 말이죠. 동서들 왔어? 축하해. 진급했다며? 가뜩이나 능력도 넘치는데 더도 진급하니까 너무 잘됐다. 수고했어. 너무 축하해. 네, 형님 와 계셨네요. 감사해요. 무기계약직 형님한테 축하받아도 되나 싶네. 그래도 축하해 주신다니 감사해요. 아, 그러게요. 형님 감사드려요. 저희만 잘 나가서 어떡해요. 괜스레 죄송하네. 아직 잘 다니시고 계시죠? 그래도 무기계약직이면 영원히 잘 낼 일은 없다고 하던데.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도 직급되면 책임감만 있고 안 좋아요. 내 걱정은 안 해줘도 돼. 동서들이 걱정 안 해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아, 맞다. 나도 축하받을 일 있는데 축하해 줄래? 그 전에 저랑 막내 동서랑 상의 좀 했는데 여기 명함 먼저 받으시고 좀 회사에서도 급이 있는데 집에서도 급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데 직위순으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뭐 와서 이런 일은 좀 그래요. 맞아요. 임시직인 무기계약직 형님이 부엌대기 해야죠. 안 그래요? 형님도 나서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주 형님 적성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안 계시는데 대소사는 이제 형님이 책임져야죠. 앞치마가 잘 어울리는 우리 형님. 순간 꼭지가 돌았죠. 어이가 없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또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날 또 엿먹이는구나 싶었죠. 자기들끼리 오면서 또 나에게 얼마나 스트레스 주는 발언을 할까 궁리하며 왔다는 사실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날렸습니다.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지갑에서 저희 비밀 명함을 던지며 말했죠. 얼마나 통쾌하던지. 자, 이건 내 새로운 명함. 나도 축하받을 일 있다고 했지? 나 소임보석 대표 됐어. 내 브랜드고 아마 소임이라고 하면 다들 들어봤지? 홈쇼핑도 많이 나오잖아. 이것들아, 빨리 가서 주방일 안 하냐? 직위대로 일하자며. 사장 위에 아무도 없잖아? 무슨 소리예요? 형님이 소임 대표라뇨? 아니, 우리 거래처 대표라고요? 아니 어떻게... 형님, 아주버님 회사에 무기계약직이잖아요. 아니 그럼 형님이 원래 하던 일이 액세서리 디자인이었어요? 우리 회사 거래처인데? 어떻게 형님이 대표일 수가 있어요? 한때는 그랬지. 내가 하고 싶었던 꿈이고 동서처럼 디자인 전공이야. 몰랐지? 사람이 한번 시작했으면 내 거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사업 시작했어. 다행히 내 디자인 좋아해주는 회사들이 많더라고. 아무래도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 모든 회사들이. 내 회사 콘택트 해준 거 동서인 거 알지? 우리 직원이 가서 PPT 했다던데. 동서가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며? 위에 상급자들도 마음에 들어하고. 그렇게 사람 깔보고 무시하더니 왜 이젠 할 말 없나 봐? 뭐하니? 둘이 거기 서서 얼른 음식 안 날라? 너희가 말하는 게 이런 거잖아. 직위 낮은 사람들이 무조건 부엌대기 해야 한다며? 얼른 음식 날라 이것들아.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눈치도 없지. 머리가 안 돌아가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안 그러니? 아버님, 얼른 나오세요. 아래 것들이 다 할 거니까. 아버님은 앉아만 계세요. 저랑 같이 얘기해요. 아버님은 제가 대표가 됐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제 오랜 꿈을 어머님이 옆에서 응원해 주셨기에 아버님 또한 제 꿈을 알고 계셨거든요. 동서들의 진급 파티였지만 사실상 제가 제일 많이 축하받는 자리가 되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신이 나서 저를 축하해 주었거든요. 동서들의 표정이 얼마나 고소하던지 얼굴은 잔뜩 구겨져서 가만히 주방일만 했고요. 서로 할 말이 없는지 말 한마디 안 하더군요. 아무래도 규모가 큰 액세서리 브랜드이다 보니 도저히 저를 찍어내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몇 년 동안 억울했던 동서들의 시집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본인들보다 잘나지 않고서야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걸 보아하니 좀 씁쓸하기도 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서회사가 제 거래처였기 때문에
그 회사로는 납품하기도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동서 회사와는 거래를 끊기로 하였습니다. 거래를 끊고 나니 동서에게 바로 전화가 왔고요. 아니, 형님네랑 저희 회사랑 거래가 끊겨 있던데? 무슨 일이에요? 설마 악감정 가지고 거래 끊은 건 아니시죠? 맞는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동서 회사랑 일할 급은 아니더라고. 그리고 봐줘야 할 이유도 없잖아? 동서 그렇게 내 패션에 대해 지적해놓고 내가 디자인한 액세서리 납품받고 싶어?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끊었어. 동서가 끊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아니, 형님. 갑자기 끊으시면 제가 부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다시 거래해 주셔야죠. 동서, 잘났으니까 다른 거래처 알아봐. 왜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실까? 나 바쁜 사람인 거 알잖아. 알아서 해. 그리고 앞으론 그렇게 사람 깔보고 무시하지 마. 어떻게 될지는 사람 일 모르는 거거든. 동서가 결혼 전부터 동서 친구 때문에 나한테 악감정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결혼 생활 내내 막내 동서까지 동화시켜서 나 밑바닥 취급한 거 아직도 생각하면 이가 갈려. 이 정도로 그냥 거래 끄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끊을게. 그리고 회사 일은 알아서 하고 나한테 징징대지 말고. 전화를 끊고 얼마나 통쾌하던지 제 직원한테 듣기로는 동서는 그 거래 취소 건으로 인해 회사에 막심한 피해를 안겼고 그 덕분에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능력 없다고 무시하더니 이제 본인이 능력 없는 사람이 되어보니 얼마나 자기가 잘못했음을 이제서야 깨달았을 테니까요. 둘째 동서가 정리해고가 됐다는 사실을 막내 동서가 알게 되자 저한테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그 동서들의 우정이 얼마나 간사던지 웃기더라고요. 잘 나가는 사람만 우대하는 가족이라니. 형님, 제가 오랜만에 전화드렸죠? 아니, 이따 끝나고 제가 소불고기를 좀 했는데 가져다 드릴까요? 동서가 왜? 둘째 동서네나 가져다 줘. 둘이 절친 아니었어? 됐어, 난 괜찮아. LA 갈비면 모를까. 불고기는 별론데? 아, LA 갈비요? 아, 그럼 제가 내일 그거 해다 드릴까요? 이왕이면 형님이랑 얘기도 하고 내일 괜찮으세요? 아니, 그냥 집 앞에 경비실에 두고 가. 아, 그리고 아버님도 좀 가져다 드리고 나한테 해줄 생각 말고 아버님한테 가져다 드려. 아, 그럼요. 아버님도 가져다 드릴 거예요. 아, 이왕이면 형님 보고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제가 죄송한 게 많아가지고. 이제 와서? 갑자기? 놀랍네. 됐어, 괜찮으니까 그냥 경비실에 맡겨줘. 바빠서 얼굴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 끊을게. 전화를 끊고 통쾌했죠. 그리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계약직 사원이었을 땐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던 동서들이 이제 와서 꼬리를 내리고 저한테 살랑살랑 대는 꼴이 너무 우스웠어요. 그리고 사람은 성공해야겠다고 느꼈죠. 지금은 아주 평화로워요. 동서들이랑 마주치지도 않고 저희 집은 저희 집대로 아버님한테 할 도리를 하고 동서네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동서들이 아버님을 통해 제 안부를 묻는 것 같지만 아버님도 동서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저보고 그렇게 마음을 열게 하진 않더군요. 어머님이 저에게 용기를 준 덕분인지 제 사업은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꿈꿔왔던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실이 뿌듯하기도 하면서 행복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직급 때문에 차별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걸 동기 삼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공의 맛이 짜릿하기도 하더라고요.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람 앞일을 내다볼 수 없듯 모든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 같아요. 지금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열심히 살아가는 여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는 살지 말자고 다짐하며 이악 물고 공부했고 전 그렇게 수의사가 되었어요. 아주 어릴 적 부모님의 헤어짐으로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감정이 엄청 많이 들었지만 자상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꿈꾸게 되었죠. 그리하여 남편네 결혼을 허락받으러 가게 되었고 처음 시댁에 발을 디딘 순간 정말 왜 하필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악몽이 시작됐어요. 아줌마, 오늘 우리 아들 며느리 될 사람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먹을 거랑 이런 거 좀 신경 좀 써요. 그리고 냄새 나는 거 하지 말고 좀 깔끔한 걸로다가 양식 위주로 하세요. 하고 나면 거실 좀 치워주고 메리 목욕까지 시켜주면 돼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손님 오시나 봐요. 사모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시는 거 보면 아유, 빨리 해야겠네. 우리 큰아들 결혼 안 할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늦은 나이지만 지금이라도 장가 간다고 해서 기쁜데 게다가 수의사라고 하지 뭐예요. 하여튼 우리 큰아들은 날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 어쨌든 귀한 손님이니까 잘해요. 큰아드님 인물도 좋고 직업도 좋으니 그렇게 좋은 여자 만나는군요. 저희 딸도 수의사인데 신기하네요. 아니, 아줌마 딸이 수의사예요? 아이고, 용케도 없는 형편에 인물 하나 나왔네. 아줌마 그래도 자랑거리 하나 있어서 참 좋겠어요. 솔직히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난 아줌마 딸이 어디 가서 뭐 하나 했더니 그래도 수의사까지 되고 아주 아줌마 기 좀 살겠어요. 저랑은 많이 달라요. 전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저희 딸은 똑부러지고 똑똑하고 지금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얼마나 성화인데요. 그래도 노후에 애한테 조금이라도 신세 앉으려면 사지 멀쩡할 때 일이라도 해야죠. 그럼 얼른 할게요. 처음 남편의 본가에 인사를 가서 수줍게 인사를 하며 고개를 드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딱 그거 맞아요. 알고 보니 남편의 집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계셨던 분은 저희 친정 엄마였어요. 예전보다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지 멀쩡할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철학대로 엄마는 남의 집 파출부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을 드려도 엄마는 저에게 노후에 민폐가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엄마가 여기서 일하는 거였어? 영인 씨, 인사해. 우리 엄마야. 아, 그리고 안녕하세요. 최미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아줌마 딸이 여기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저자란 말이야? 아유, 오마이갓. 아유, 머리 아파. 그럼 지금 네가 꼴랑 파출부 딸내미 데리고 온 거니? 이럴 순 없지. 아무리 집안 차이가 나도 유분수지. 안녕하세요, 장모님. 김영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 뵙네요. 다음 주경에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우연히 여기서 뵙네요. 아주머니가 미선이 어머니인 걸 알았으면 더 신경 써드렸을 텐데 얼른 여기 소파에 앉으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사모님, 제 딸은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똑똑한 애예요.
그러니까 저 보지 마시고 저희 딸만 봐주세요. 좋은 대학 나와서 학교 다니는 내내 장학금 받아서 수의사 된 딸입니다. 그러니까 절 보지 마시고 딸을 봐주세요. 아유, 시끄러워요.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사태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일단 다 돌아가요. 아가씨 미안한데 돌아가줘요. 엄마, 그래도 이런 건 아니죠. 애써 여기까지 와준 손님한테 돌아가 달라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미선아, 미안해. 그럼 내가 지금 저 파출부 딸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하하호호 해야 한다는 거니? 아가씨, 당장 돌아가요. 전 그렇게 신발장 앞에서 엄마를 마주하게 되었고, 간단한 인사만 나눈 채 시어머니에게 돌아가 달란 말을 들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쳤지만, 시어머니는 저와 마주보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그리하여 울면서 집을 나오게 되었죠. 그때 당시 어찌나 초라한 마음이 들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보다도 엄마가 더 저를 걱정하셨을 텐데,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 것 같아 참 죄송스러웠어요. 제가 울면서 집을 뛰쳐나오자 남편이 뒤따라 나왔고, 뒤이어 엄마까지 뒤따라 나왔어요.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 허락받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난 후 결혼은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금세 남편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와,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근데 미선아, 걱정 마. 내가 엄마 설득할 거야. 지금 엄마가 많이 놀래고 당황하시니까 돌아가라고 한 거지. 엄마 얼마나 널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 입지 말고 지금 잠깐은 돌아갔다가 나중에 얘기하자. 날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순전히 그냥 수의사라서 그런 거겠지. 아마 상견례하고 집안 차이 난다는 거 알게 됐으면 허락하셨을까? 애초에 잘 된 거야.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을 내는 거지. 그리고 처음 본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는데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대하실지 안 봐도 눈에 훤해. 나 자기랑 결혼 못하겠다. 미안해. 그리고 엄마도 빠른 시일 내에 거기 그만두게 할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한테 상처 안 되게 할 거야.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이런 모습 보여드리게 돼서요. 아이고, 미안하다, 미선아. 나 때문에 네가 왜 하필 이 집이었는지. 직업에 귀천 없다지만 내가 면목이 없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 힘들게 돈 벌려고 취직한 건데. 엄마 탓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요. 영인 씨, 나 가볼게. 엄마 가자. 그래도 엄마 아니었으면 네가 이런 일을 당했겠어? 어디까지나 엄마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건데 미안해 정말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헤어짐을 통보했고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갔는데 계속 저에게 미안해 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평생 홀로 저만 바라보시고 살아온 엄마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어찌나 끈질기던지 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되는 남편의 연락 그리고 집에 찾아와서 엄마를 설득하는 모습에 저 역시도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어요. 친정 엄마조차도 이런 사람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그 집에서 일하면서 남편을 지켜봤을 때 그래도 사윗감으로 훌륭하다면서 말이에요. 그럼에도 저희 엄마를 대놓고 직설적으로 무시하는 집에 시집을 가기란 영 깨름칙한 게 마음이 많이 내키진 않았어요. 어머님이 미선이 설득 좀 해주세요.
제 전화는 통 받지도 않아요. 저희 엄마 성격 아시다시피 꼬장꼬장하신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절대 미선이 고생 안 시킵니다. 제가 옆에서 미선이 잘 지켜줄 테니까 어머님이 미선이 마음 좀 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그리고 사모님이 끈질기게 반대할 건데 나 상처받는 건 아무렇지 않지만 내 딸한테 상처 주는 건 나도 못 참네. 지금도 이렇게 반대가 거센데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구박할 거야. 우리 딸 모자란 거 없어. 그저 부모 잘못 만나서 힘들게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시집가서 고생하라고? 난 그렇게는 못해. 그러니까 자네 마음 접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미안해. 아니요. 저 미선이 마음 돌려서 꼭 결혼할 거예요, 어머님. 저 믿어주세요. 제가 듬직한 아들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남편의 끈질긴 부탁에 엄마도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 역시도 마음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래, 내가 당당하면 됐지. 우리 엄마 뭐가 창피하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숨었을까 하는 생각에 저 역시도 마음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결혼 후 무조건 분가를 하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결국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결혼식 내내 시어머니의 마음에 안 드는 얼굴이 느껴져 화끈거렸지만 내가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집살이도 시작되었어요. 우리 영인이가 하도 너 아니면 생마감한다고 하니까 허락은 했다만 너희 신혼여행 갔을 때도 내가 심란해서 잠을 못 잤어. 우리 집이 파출부 딸내미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니? 너 기분 나쁘겠지만 그만큼 내가 많이 양보했다는 것만 알아둬. 아휴, 어머님, 혈압 오르세요. 아니, 그러니깐요. 저도 완전 어머님한테 얘기 듣고 쇼킹했다니까요. 어떻게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사돈이 될 수가 있어요? 아휴, 우리 어머님 그새 하도 신경 쓰셔서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진짜 사람 앞일은 모른다니깐요. 말해 뭐하니? 어디 가서 큰 며느리인데 내가 당당히 소개할 수가 있어야지. 에휴, 얼굴 화끈거려. 정말 한숨 나온다니까. 동서,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말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머님, 저도 영인 씨 아니었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차 얘기하면 서로 감정만 악화되니까 어머님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경제력 차이 나는 게 뭐가 대수라고. 인격적으로 차이 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전 저희 엄마 절대 부끄럽지 않으니 그만하셨으면 해요. 뭐라고?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게 꼴랑 수의사 됐다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대대손손 유통회사를 얼마나 크게 한 집인데 네가 지금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야? 없는 것들이 하여간 더하다니까. 어머님은 본인들은 뼛속부터 부자였다며 절 대놓고 무시하였고 그런 어머님 옆에 제 아래로 동서들은 절 비웃어댔죠. 물론 예상한 결과였지만 사실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한 적은 처음이라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나마 남편이 참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늘 제 편이 되어 저를 달래주고 어머니에게 대신 화내주고 했답니다. 아마 그렇게 무시받았던 그 시간들을 남편이 없었다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남편이 참 힘이 되었거든요. 아, 그만해요. 저 이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따지고 보면 그냥 전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호강하고 자란 것밖에 없는데 미선이 봐요. 혼자 공부 악착같이 해서 누구의 도움 없이 수의사 된 게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재수 씨들도 그만하세요. 그래, 너 잘났다 이놈아. 그래서 파출부 딸 엄마 앞에 데리고 와서 결혼 허락해 달라고 했니? 내가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기가 막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집에서 그렇게 오래 일하던 아줌마 딸을, 아유, 창피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엄마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러면 저 진짜 여기 안 올 거예요. 어머, 아주버님. 그래도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재수 씨들도 함부로 입 놀렸다간 제가 가만 안 둘 거니까 제 결혼에 왈가왈부하지 마셨으면 해요. 저 안 참습니다. 남편의 으름장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이 아무 말도 없었고, 동서들도 옆에서 궁시렁거리기 바빴죠. 그렇게 고된 시집살이가 이어졌고, 엄마는 일을 그만두셨지만 그래도 그 집으로 시집간 제가 많이 걱정되셨는지 늘 저에게 시어머니가 잘해주냐는 말부터 물으시곤 하였어요. 모든 것이 엄마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많이도 아팠지만 그래도 내가 이겨내기로 한 문제이니 엄마에게만큼은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 했고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에선 잘해주셔? 아유, 사모님 성질이 보통이 아니셔서 너 얼마나 힘들지 엄마가 맨날 생각해. 엄마도 알잖아. 아니야, 잘해줘. 그래도 결혼하니까 덜 그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 너무 걱정 마. 우리가 꿀릴 게 뭐가 있어. 그냥 엄마 때문에 잘난 네가 괜히 구박받는 것 같아 걱정돼서 그러지. 김서방 생각하면 너 참 시집 잘 보냈다고 생각하다가도 사모님 보면 네가 얼마나 고생할게 눈에 환하니까 엄마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그거 아니? 사모님은 무슨? 이제 사돈이지. 그래도 영인 씨가 옆에서 많이 챙겨주니까 엄마 너무 걱정 말고 늦었는데 얼른 주무셔요. 네 옆에 김서방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그래, 너도 잘 자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거든 엄마한테 꼭 전화해. 늘 제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엄마가 참 안쓰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만 같았지만 그래도 남편과 둘이 있을 땐 참 행복했기에 그냥 뭐든 다 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물병원의 한 노신사가 큰 개를 데리고 진료를 보러 왔는데 딱 봐도 매너가 한 몸에 배어 있고 다정다감한 말투의 노신사였죠. 노신사가 키우던 개가 많이 아파 종종 저희 병원에 들러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전 자주 보는 노신사와 다정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빠의 정을 모르고 커서 그런지 우리 아빠도 이 정도 연세는 됐겠다 싶은 마음도 들면서 간단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지금 하고 계신 일, 뭐 어떻게 살아오신 얘기 등을 나누게 되었죠. 이상하리만큼 저의 어린 시절과 참 겹치는 게 많았지만 그때는 그냥 그런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은 게 저희 친아빠였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동물 좋아하는 것까지 똑 닮았던 거죠. 그렇게 우연히 진료를 보게 되었던 고객이 저희 친아빠였고 참 얼떨떨 하더라고요. 너랑 네 엄마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후회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난다니?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널 되찾을 용기가 없었어. 네 엄마한테도 면목 없고 그 당시엔 너희 할머니가 너무 완강했기도 했고 내가 너무 어려서 뭘 몰랐다. 엄마한테 한 번도 물어보진 않았어요.
엄마 상처받을까봐. 그래도 이렇게 만난 것도 참 인연 같네요. 어떻게 병원에서. 잘 커줘서 고맙다. 엄마가 혼자 키웠는데 이렇게 수의사까지 되고 진짜 대견하다. 넌 나 닮아서 어려서부터 동물을 참 좋아했지. 염치 없지만 이제라도 네 아빠 노릇 하고 싶은데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면 아빠한테 의지해도 돼. 알겠니? 저도 얼떨떨하네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빠를 만나게 되다니. 한 번도 그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아직은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엄마랑 잘 얘기하고 연락드릴게요. 엄마도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비겁했어. 그때 당시에도 이 할머니 얘기에 참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냈으니 말이야. 정말 미안하다. 이상하게 오래 떨어져 있던 아빠였지만 피는 못 속인다는 게 정말 친근감이 확 들었어요. 옛날에 엄마는 아들을 못 낳는다는 죄로 할머니한테 쫓겨나듯이 저와 같이 쫓겨났고, 그때 당시 아빠는 힘이 없어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했죠. 두고두고 한이 되어 후에 엄마를 찾았지만 이미 엄마는 자취를 감춘 뒤라고 했었고요. 그 뒤부터 아빠는 홀로 일만 하고 살아오셨다고 했어요.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랑 정말 달라졌어. 여기 내 명함이다.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고 네 엄마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자리 좀 만들어줄 수 있을까? 내가 니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 많아서 그래. 너한테도 그렇고. 그래도 아빠랑 엄마가 완전히 서로 나쁜 감정으로 헤어진 게 아니라서 조금은 다행이에요. 엄마 정말 고생하며 저 키우셨어요. 남의 집 일 하면서 저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시려고 노력하셨고요. 엄마한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기대는 마세요. 이 얘기를 들으니 그래도 엄마 아빠의 이혼 가정이 서로가 너무 믿고 싫어서가 아니라는 게 뭔가 모르게 안도가 되더라고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평생 볼 수나 있을까 싶었던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남편에게도 소개해줘야겠다고만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던 반면에 어느 날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 형님, 바쁘세요? 아니, 어머님한테 전화 못 받으셨어요? 내일 저희 엄마랑 막내 동서 어머님이랑 그리고 형님네 어머님 이렇게 여자들끼리 식사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전해달라고 해서 전화 드려요. 갑자기? 아, 원래 어머님들끼리 종종 식사하신다고 했었지. 그래도 어머님이 우리 친정엄마도 같이 드시겠다고 하셔? 그럼요. 그래도 큰 며느리인데 뭐 어머님들이랑 같이 얼굴 보고 식사하시는 게 저희 집 가풍이니까 전화 드린 거예요. 아,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엄마한테 전달해 줄게. 어디로 가면 되는지 문자만 찍어줘. 내가 엄마한테 위치 알려줄 테니까. 동선의 어머님들과 시어머님이 종종 사교 모임을 가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가서 조금은 불편하시겠다 싶었지만 시어머님이 그래도 이렇게 먼저 밥을 먹자고 한 것이니 그냥 간단히 식사나 하고 오시면 되겠다 싶었던 거죠. 엄마에게 전화로 말씀을 드리니 엄마도 결혼식 이후 저희 어머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따로 인사할 기회가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찝찝은 하더군요. 혹시라도 엄마가 그 모임에 가서 상처받지 않을까 하고요. 어머님이 가끔 동선의 어머님들이랑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엄마도 나왔으면 하시는가 봐.
엄마 혹시 내일 시간 돼? 그럼 엄마야 시간 되지. 그래, 엄마한테 주소랑 시간 보내. 그때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인사도 드리고 좋지 뭐. 그냥 밥만 먹고 오는 자리라 엄마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리고 엄마 이제 그 집 파출부 아니고 사돈이니까 사모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럼 어머님도 불편하실 거야. 알겠지? 나중에 엄마 만나서 할 얘기도 진짜 많아. 아, 그냥 내일 점심시간에 모셔다 드릴게. 시간도 얼추 맞아서 데려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는 준비만 하고 계셔요. 그래. 너 바쁜데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알겠어. 엄마 그럼 준비만 하고 있을 테니 내일 보자. 우리 딸 체면 안 구기게 예쁘게 입고 가야지. 그래도 사돈네들 모이는 자리인데 우리 딸 체면 살려줘야지. 미선아, 그럼 내일 보자꾸나. 한편으론 찜찜했지만 그래도 식사 자리 주소를 건넸고 엄마는 처음에다가 혼자 내일 가실 생각을 하니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 점심시간에 모셔다 드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날이 밝아 다음 날이 되었고 한껏 치장을 한 엄마를 모시고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멀리서 동선의 어머니들과 화기애애 떠들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고 온 김에 인사 좀 할 겸 같이 들어갔어요. 잠시 화장실만 다녀온다고 하고 엄마에게 먼저 가시라고 했어요. 화장실을 다녀오고 있는데 웅성웅성 큰 소리가 나길래 얼른 쫓아가서 보니 정말 제 눈이 뭘 본 것인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말이 안 나왔는데 동서 엄마들과 밥 먹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저희 엄마는 볼을 철서덕 맞은 거예요. 이 말을 덧붙임과 함께 말이에요. 여길 어디라고?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는 천치예요?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길 어디라고 오냐고? 딸내미가 우리 집 며느리 됐으니 왜? 급이 같아 보여? 여길 어떻게 알아가지고? 나 원참 당장 돌아가요. 아유 머리 아파. 내가 지금 당신이랑 겸상할 때야? 우리 집에서 평생을 파출부만 했던 사람이 어디 감히 나랑 겸상을 하려 들어? 이 무식한 여편네가 당장 나가!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기가 막혀서 당장 사과하세요. 무식한 건 당신이잖아. 놀린 입이라고 지까짓게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사부인들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죠? 아주 골치 아픈 집구석이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 당장 일어나. 정신 나갔어? 어디서 뺨을 올려다 붙여? 아, 기막혀. 꼴같지 않아가지고. 정 그 자리 즉시 시모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동선의 어머님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때 누구의 도움을 청할까 하다가 아빠가 생각이 났어요.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이 모습을 아빠께 실시간 전송했습니다. 아빠는 제 문자를 당장 읽더니 쏜살같이 식당으로 날아오셨고 엄마도 아빠의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란 모습을 보였어요. 동서라는 사람이 저희 엄마와 저를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만든 일이었는데 사실 저희 엄마는 초대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빠 입에서 나온 말들, 아빠가 오자 초대박 복수국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뺨을 맞고 아빠를 보자마자 저와 아빠를 번갈아 보다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더군요. 정 그 즉시 시모에게 소리를 질러댔고 저희 엄마도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이 여편네야 놀랐어? 내가 당신 뺨을 못 칠 줄 알았나 보지?
어디서 엄마한테 뺨새를 날려? 당신 내가 돈이 많아봤자지. 어디서 사람을 하대하길. 그리고 이분은 우리 아빠예요. 한부모 가정, 그것도 파출부 딸내미라 그렇게 반대했는데 나한테 이런 아빠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 당신 당장 사과해. 그 사과 받아줄지는 우리 엄마가 결정하겠지만. 아니 어떻게 이분이 너희 아빠일 수가 있어? 회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 청기 유통회사예요. 그때 배웠는데 지금 얘가 하는 말들 다 거짓이죠? 아유, 어떻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아빠의 아자도 모르고 자랐다고 하던데 설마요. 내 딸이 어떤 남자랑 결혼했는지 매우 궁금했는데 참 이런 인격과 성품을 가진 인간들이 사돈이라니. 내가 회사도 잘못 보고 사람도 잘못 봤네. 당신들이랑 하는 거래 계약 다 파기하겠어. 어차피 계약서에 도장도 안 찍었지만 다른 회사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안 봐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딱 봐도 알겠으니까. 애 엄마가 이렇게 고생한 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미선아. 아니, 그래도 구두 계약도 계약이잖아요. 이번 물품 납품 건 저희 쪽 거 해주신다고 했으면서 제가 상황은 다 설명드릴게요. 회장님이 지금 오해하고 계신 거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미선이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미선아, 말 좀 해봐라. 회장님이 오해하시잖니. 오해는 무슨 오해. 엄마가 이 집에서 엄청 고생해가며 일하셨고 그걸 빌미로 파출부 딸이라고 지금까지 저 괴롭혔어요. 엄마한테도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면서 막대하셨고요. 아빠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보이게 되네요. 이런 얼빠진 것들이 감히 내 핏줄한테? 내가 왜 그쪽 회사와 거래를 해야 하지? 도저히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내 권력 이용해서 전기유통 무너뜨릴 테니 그리 알아. 아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신같이 머리에 전 잘 되는 사람은 알아들었을 거라 믿어. 아빠는 그 길로 엄마를 모시고 나갔고 저 역시 씩씩대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데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사실 아빠의 집은 예전부터 크게 구매대행 사업을 하셨고 지금은 아빠가 물려받아 회장이 되었죠. 그런 아빠네 회사에 시댁회사는 물건을 납품하려 했지만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빠는 그걸 거절한 것이고요. 이렇게 큰 회사에 물품을 납품한다는 것 자체가 시댁 쪽에선 어마어마한 이득이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아빠와의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했었고 오늘 일로 모든 계약은 물거품이 되었죠.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이미 아빠는 시댁 회사가 손도 못 쓰게 모든 유통 쪽을 다 막아놨어요. 그야말로 시댁 회사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사실 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엄마는 너무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셨고 제가 가는 길에 아빠와 만난 얘기를 하자 엄마는 막 우셨어요. 다음번에 만나서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 돌고 돌아 만난다는 게 참 이런 건가 봐, 엄마. 그래도 아빠 여태까지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평생을 재혼도 안 하고 사셨대. 내가 동물 좋아하고 그런 게 다 아빠 닮았던 건가 봐. 그때 얼마나 힘들던지. 너 업고 나왔을 때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핏줄이니 만나게 되어서 엄마는 너무 기쁘다. 항상 네가 아빠 없이 자란 게 엄마한텐 늘 아픔이고 미안함이었는데 말이야. 이제라도 네가 아빠를 찾아서 엄마는 너무 기뻐. 내가 미안하지.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였으니 당신 그렇게 나가고 몇 번이고 찾아 헤맸는데
전화번호도 모르지. 찾을 길도 없지. 미안해, 정말. 엄마는 예전 기억과 함께 절 혼자 힘들게 키우셨으니 그동안 견뎌왔던 세월이 아빠를 보자마자 터지더라고요. 아빠는 엄마에게 그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이 일을 남편도 다 알게 되었고, 남편은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손절을 하겠다고 떵떵거렸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저 좀 설득해달라고 애원하셨답니다. 저희 아빠 입김이 너무 세다 보니 시댁 쪽에선 어떻게 해서든지 아빠의 마음을 돌려야 했거든요. 네가 좀 가서 미선이한테 얘기 좀 해라. 지 남편네 집안일인데 그래도 지가 어쩔 거야, 응? 우리 그 회사에 납품 못하면 이번에 회사 큰일 난단 말이야. 내가 파주댁, 아니, 사돈이랑 좋게 풀 테니까 제발 마음 좀 돌려달라고 해줘. 부탁 좀 할게. 아니요. 전 분명 말했어요. 엄마가 이런 사람인 거 알았다면 진작 미선이랑 결혼할 때 절연했을 거예요.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과도 아니고 됐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세요. 미선이 얼굴 보기 민망하고 장모님 뵙기 진짜 죄송스러우니 저한테 이제 연락하지 마시고 큰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저 아니어도 아들 둘이나 있으시니 상관없으시잖아요. 그럼 이만. 그래도 네가 큰아들인데 그렇게 말하면 돼? 이 회사 살릴 사람은 너뿐이란 말이야. 에휴, 진짜 미치겠네. 환장하겠어.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전 이제 회사고 나발이고 엄마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제가 선택한 사람한테 갈 거니까 그리 아세요. 너 지금 이 엄마를 버린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넌 이 집 장남이라고. 남편은 붙잡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시댁과 완전 절연을 했다고 하였고, 그 뒤로 시댁은 물류창고 재고로 인해 곤란하게 되었어요. 결국 모든 일이 중단이 돼버렸고, 시댁은 결국엔 사채빚을 쓰다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희 아빠 회사만 믿고 물건들을 엄청 준비해 놓은 대가였죠. 또한 남편은 시댁과 온전히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굴욕을 일부러 주려고 한 동서는 시어머니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아무래도 회사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렇게 예뻐하던 며느리조차도 얄밉게 보였겠죠.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끝맺음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그동안 시어머니와 동서들에게 당한 서러움, 아픈 말에 대한 걸로 위자료 소송을 걸게 되었고, 많이는 아니지만 위자료도 받게 되었답니다. 동서는 시댁에서 쫓겨나고 저에게 와서 말 좀 잘해달라며 빌다가 결국 저희 병원에서 쫓겨났고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빠의 회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참을 저의 곁에서 맴돌다가 결국엔 포기하셨는지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를 업신여긴 결과가 파산에 큰 아들과는 절연,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예뻐하던 둘째 며느리를 본인 손으로 내쫓게 된 결과였죠. 정말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로애락이라고 하나 봐요. 제가 친아빠를 찾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주변이 잠잠해질 때쯤 참 평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저 역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모르겠지만 이런 큰일을 겪고 나니 앞으로의 제 미래가 기대되는 나날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설레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연들을 접하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았었는데요. 제 사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친정집은 매우 가난했고 불우했어요. 엄마는 가난을 버티지 못해 제가 어릴 적에 집을 나갔고 아빠 혼자서 나와 동생을 키웠죠. 아빠는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지만 가난은 가난을 키우기만 할 뿐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게 되었고 대학이 정해지자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과외뿐만 아니라 카페, 식당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는데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남자가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집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에 외롭고 힘들었던 저는 남편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경제적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었던 친정이지만 의외로 시댁에서는 저를 딱히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뒤늦게 알게 되었네요. 남편, 아니 시댁 식구들은 절약 정신이 정말 강했어요. 연애하면서 남편의 절약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정말 심각했죠. 당신 벌써 화장실 물을 내려버린 거야? 왜? 대변이라도 봐서 물을 내린 건가? 아니, 소변을 봤으면 몇 번 더 보고 내려도 되는 거 아니야? 물세가 얼마나 비싼데 고작 한두 번 소변 봤다고 내려버리면 어떡해? 거기다가 휴지는 왜 이렇게 많이 써? 딱 3칸이면 되는걸. 여보, 이미 충분히 소변 쌓아놨어요. 당신은 코도 없어요? 지금 화장실에 온통 찌린내 뿐인데 이거 그냥 두면 아무리 청소해도 계속 남아있어서 안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당신이 말하는 건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물 부족 국가에서 이렇게 물을 펑펑 쓰는 게 어디 있어? 하여튼 아끼는 게 하나도 없어. 이번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 다음에는 꼭 5번은 소변 보고 물 내리도록 해. 아휴, 당신 정말 너무하네요. 물 한 번 내린다고 그게 10,000원, 20,000원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제발 그냥 평범하게 살 수는 없어요? 당신이랑 나랑 버는 돈이 얼만데 고작 몇천 원 오르내리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해요? 그렇다고 내가 물을 온종일 틀어놓고 사는 것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사치하는 것 마냥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이게 사치가 아니면 뭐야? 충분히 아껴서 쓸 수 있는 걸 당신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 아껴서 쓰면 쓸수록 수도세는 점점 더 적게 나올 테고 지금까지 그걸 다 봐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딴소리지? 그리고 당신이랑 나랑 무슨 평생 돈 벌 줄 알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지금 버는 돈을 생각해? 남편과의 결혼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둘도 없는 짠돌이가 되었어요. 특히나 집안에서 쓰는 모든 것은 일회용이라 하더라도 여러 번 사용해야 했었죠. 밖에서 하는 외식조차 쉽게 했던 날이 없었어요. 이런 남편과 사는 것도 괴로웠지만 더 괴로웠던 것은 시모였네요. 남편보다 더한 사람이 바로 시모였습니다. 예, 너 잠깐 이리 좀 와봐라. 이거 보니? 너 밖에서 이딴 거 사 먹고 다니니? 아주 돈이 흘러 넘치는구나. 너 이렇게 우리 아들 돈 가지고 밖에서 커피나 이런 거 사 먹고 다니는 거냐? 뼈 빠지게 돈 벌고 있는데 이딴 거나 처사 먹으면서 돈 쓰고 다니는 거냐고. 도대체가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해서 좋아했더니만 아주 아낄 줄을 모르는구나. 너 진짜 가난한 집 딸 맞니? 혹시 네가 이렇게 돈 마구 쓰고 다녀서 가난해진 건 아니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제가 가난한 집 딸이라서 결혼 허락하셨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커피를 마시면 얼마나 마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남편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 저도 밖에서 일해요. 일하다 보면 커피 한 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다 제가 사 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럼 이렇게 쌓여있는 커피컵들은 다 뭐니? 내가 이런 것도 모를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너 시애미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무시해? 아주 친정이 가난하다고 해서 돈 좀 아낄 줄 알겠구나 했더니만 밖에서 커피나 사 먹고 다니고. 너 저렇게 밖에서 사 먹다가는 네 친정 꼬락선이 쫓아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 우리 아들이 매달 돈 벌어다 줘도 네가 다 써버리면 돈이 모이겠냐고? 어머님, 저희 집 그런 식으로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생활비 각자 알아서 각출해서 모으고 있고 나머진 용돈으로 알아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쓸데없이 쓰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님이 저희가 쓰는 돈에 대해서 참견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얘가 어른이 얘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지. 큰 소리 내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너 내 아들 돈 한 푼이라도 써봐. 정신이 제대로 박히는 줄 알았더니만 허참 기가 막히네. 내가 너희 나쁘라고 얘기하는 거겠니? 아껴서 나중에 너네한테 도움되라고 하는 말이야. 어쩜 시애미가 얘기한다고 다 욕하는 줄이나 알고 너 그렇게 쓰고 다니다가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 시어머님께서는 불시에 집으로 찾아와 쓰레기통이며 수납장이며 몰래 다 뒤져보시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퇴근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다 저에게 크게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왜 그러실까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한 마음보다는 시어머님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듯 했죠. 남편에게 얘기를 해봤자 남편은 시어머님이 다 우리들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며 오히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라면 먼저 반기를 드는 저의 태도가 더 이상하다고 말을 했죠. 당신 어머님께 좀 말해주면 안 될까? 아무리 그래도 부부가 없는 집에 불시에 찾아와서 수납장이며 쓰레기통이며 다 보시고서는 화를 낸다는 게 나도 당황스럽고 불편해서. 거기다가 요즘은 화장지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보시는 모양이더라고. 저번보다 화장지가 헐 많이 줄었다면서 얘기하시는데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싶더라고. 엄마가 우리 불편하라고 그러시겠어? 솔직히 당신 친정엄마도 안 계시는데 살림이라고는 제대로 본 적도 없잖아.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 우리 엄마한테 따로 생활비 아끼는 법 배우겠다고 하는 지인분들도 많은데 왜 당신은 무조건 엄마 말이라면 반기를 들어? 그냥 엄마가 얘기를 하면 좋은 말이구나 하고 들으면 되지. 정 듣기 싫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나도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는데 점점 심해지시잖아. 커피 하나 사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거기다가 고지서나 이런 것도 다 보시는지 얼마나 쓰는지 알고 계시더라고. 뭔가 감시를 받는 듯한 느낌이 나니까 당신이 좀 잘 말을 해줘. 내가 그렇다고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이 정도면 나도 많이 아끼고 사는 거 아니야? 당신이? 당신은 진짜 안 아끼고 사는 거야. 마시고 싶은 커피도 마음껏 마시면서 무슨 아끼고 사는 거야? 우리 엄마는 엄청 아껴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사시고 돈도 많이 모으시고 그러셨어. 이게 다 아버지 은퇴하시면 자식들한테 안기대고 편하게 사시려고 하는 거라니까. 엄마가 우리한테 나쁜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해? 시어머니가 막말을 퍼부을 때마다 저도 매번 대응을 했지만 시어머님께서는 큰 타격이 되지는 않았는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하다 싶을 땐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기도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죠. 더욱더 황당한 일은 시어머니는 집안일은 모두 아내인 제가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업주부가 아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애들은 맞벌이는 필수라고 하면서도 집안일은 아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 제가 남편과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킨다고 시어머니께서 아주 크게 화를 낸 날이었어요. 저보다 일찍 퇴근을 한 남편이 집에서 쓰레기를 들고 나오는 걸 시어머님께서 보고 잔뜩 화가 나셨던 날이었죠. 너, 내가 내 귀한 아들 쓰레기 버리라고 너 받아들였는 줄 아니? 어떻게 여자애가 쓰레기 하나 꼼꼼하게 버리지 못해서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을 시켜? 그러라고 니네 친정에서 가르치디? 아니지. 넌 친정엄마도 없으니까 배워먹은 게 없으니 이렇게 남편 못 시켜서 안달인 거니? 어떻게 된 게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해서 수그리고 살 줄 알았더니만 절약도 못해, 집안일도 못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네? 어머님, 저도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집안일이라고 해봤자 쓰레기 하나 버린 것뿐인데 그거 하나 했다고 이렇게 난리친 거예요? 제가 전업주부였다면 쓰레기 버리는 거 제가 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같이 늦게까지 힘들게 돈 벌어서 오고 있는데 저는 집안일까지 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한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뭐? 네 주변에는 다 개념도 없다니? 누가 하늘 같은 남편 쓰레기 버리는 걸 시켜? 뭘 잘했다고? 그리고 또박또박 말대꾸야? 시어머니가 지적하면 잘못했구나 생각을 해야지. 아유,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 가난해서 양심은 있는 줄 알았더니만 가진 거 없으니 개념도 없는 줄 몰랐네. 너 우리 아들이 안 말렸으면 너 지금 당장 집에서 내쫓았을 거야, 알아? 어머님, 여기 제 집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제 명의로 입주한 제 집이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집 딸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개념이 없다는 건 어디서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더 너무하세요. 정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나서 종종 저보다 일찍 집에 도착하는 날이 있었지만 그동안은 집안일 하나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쓰레기를 보고 버리러 나온 남편을 시모가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킨다며 노발대발 못할 말까지 다 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님의 말과 행동에 너무나 질려버려 결혼 1년 차에 남편에게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저도 구질구질하게 절약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먹고 싶은 커피 한 잔 사 먹지 못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은 제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선언을 하자마자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했다며 저에게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하도 엄마한테 적응돼서 그런지 이게 잘못된 건 줄 몰랐어. 엄마도 평생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런 것만 보고 자라서 그런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몰랐나 봐.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는 당신 커피 사 먹는다고 잔소리도 안 하고 화장실 물 내리는 것도 간섭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는 얘기만 하지 말아줘. 당신 정말 웃긴다. 그렇게 어머님한테 들을 때는 옆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심보야? 난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도 엄연히 늦게까지 돈 벌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눈치 보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당신도 힘 빼지 말고 그만 정리하자.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집안일도 이제 같이 하고, 그래, 생활비도 이제는 당신이 다 관리해. 당신이 관리하게 할게. 어떻게 쓰던지 당신이 알아서 잘 관리하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 헤어지자는 얘기만 하지 말아줘. 당신이랑 헤어지면 나 정말 못 살아. 엄마한테도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고 할 테니까 한 번만 지켜봐줘. 남편의 태도에 저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에는 남편은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말도 심하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매번 집으로 갑자기 들이닥치던 시어머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더 오래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강경하게 나오자 시어머님께서 밥도 안 먹고 몸져 누워버리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무시했지만 남편은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어머님의 말을 들어주게 되었고 다시 효심지극한 아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모는 종종 저희 집을 급습해왔고 남편은 그런 시모를 적극적으로 말려주지 못하였죠. 집에 와서는 집안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살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빨래 설거지는 밀린 건 없는지 다 확인을 하고 갔어요. 출근하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가면 퇴근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이 시간까지 어쩐 일이세요? 아니, 집에 오시면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어머님이 집 정리하셨어요? 정리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요즘 일이 바빠서 퇴근하고 나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오셨을 때 정리가 많이 안 되었을 텐데 그거 다 치우신 거세요? 그래 뭐 바쁜 건 알겠다만 그래도 집안 정리는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어질러진 집안 꼴을 보면 우리 아들이 집에 오고 싶겠어? 아이고, 너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이렇게 집안이 어지러우면 집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게 청소도 해야지. 이런 거 원래 친정엄마가 알려주는 건데 너는 친정엄마가 없으니 내가 다 알려주는 거다. 고마워해. 아휴, 어머님, 저도 알죠. 저도 집에 들어오면 깨끗하고 정리 잘 된 집에 들어오고 싶지. 잘 정리되지 않은 집은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집안일은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남편 오면 어머님 말씀 잘 전해볼게요. 저 봐라. 말 한마디 지지 않고 다 받아줘야 속이 시원하니? 내가 너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지. 아이고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 그리고 아들한테 들어보니 네가 월급 관리한다며? 요즘 잘 관리는 하고 있는 거니? 너 아들이 번 돈 가지고 쓸데없이 쓰고 있는 건 아니지? 혹시 관리하기 어려우면 나한테 맡기렴. 내가 그런 거 알뜰하게 잘하거든. 남편이 벌써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공용으로 쓰는 통장에 다 모은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다 오픈을 하고 있어서 알고요. 뭐 저 혼자 관리 못할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그다지 어렵진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저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비꼬는 시어머님의 말에 저는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날은 휴일이라 밀린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잔뜩 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급탕비가 많이 나와서 찬물로 설거지를 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두 모자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영문도 모르고 쳐다보고 있으니 시모는 갑자기 저의 머리채를 잡고 끌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내가 통장 관리 네가 한다는 것에서부터 알아봤다.
이게 정말? 이딴 식으로 돈 쓰려고 해? 감히 네가 내 아들 돈을 이렇게 쓴다고? 아주 그냥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만 이렇게 뒤통수 칠 준비하고 있었던 거니? 이게 정말 코딱지만한 돈 벌다가 남편 돈까지 네가 관리하니 네가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양 살았구나. 너 이제는 끝이다, 끝.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여보, 어머님 좀 말려봐.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왜 그러시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제 머리 잡아당기시지만 마시고, 어떤 일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대답을 하죠. 제가 거기다가 흥청망청 돈을 쓰다니요? 저희 다 오픈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 봐라. 모르는 척하네. 너 요즘 집에서 난방 틀어놓고 사니? 그렇게 고이고이 아껴서 잘 쓰고 있다고 한 게 바로 이런 거니? 이거 봐라. 네가 눈이 있다면 똑바로 뜨고 봐봐. 여기 보이지? 이번 달 관리비 내역서가 80만 원인 거.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도대체 뭘 했길래 집에서 관리비가 80만 원이나 나와? 너 똑바로 얘기 못해? 어머님, 고작 관리비 때문에 이러시는 거세요?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제 머리까지 잡으실 정도예요? 정말 이것 좀 놓고 말을 하세요. 고작? 너는 80만 원이 고작이라는 거니? 그래, 그럼 그 고작 80만 원 네 친정아비한테 나가서 받아와. 그게 아니면 내 아들 돈에서 한 푼이라도 쓸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가서 네 친정에서 다 뺏거라. 어떻게 돈 관리 맡긴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흥청망청 써댔으니 이렇게 알기라도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시모는 제 얼굴로 종이 한 장을 던졌습니다. 시모가 던진 종이를 펼쳐서 보니 관리비 내역서였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내역서에 80만 원이 적혀 있었죠. 남편 역시 제 머리를 잡고 있던 시모를 전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께 죄송하다면서 자신이 며느리를 잘못 들인 것 같다면서 어머님께 사과를 할 뿐이었죠. 두 모자의 행패에 어이가 없었던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부랴부랴 들어온 것은 시아버님이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저를 보면서 사색이 되시고서는 시어머님을 멀리 떨어뜨리셨고 저를 챙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황당해하는 시어머님과 남편을 향해 그동안의 일을 모두 전해주셨죠. 당신 어떻게 고작 80만 원에 며느리 머리채를 잡을 수가 있어?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그렇지. 모두가 다 정답은 아닌데 왜 당신은 정답인 양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아유, 내가 며느리 볼 낯이 없다 없어.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구나. 관리비는 내가 다 감당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거라. 당신이 뭘 감당해? 제가 다 써제낀 건데 뭘 감당한다는 거냐고? 당신이 몰라서 하는 말인데 얘네 월급 관리 다 제가 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 매달 이것저것 사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 관리비가 80만 원이나 나오지? 당신 생각해봐. 우리는 그 추운 겨울 눈 펑펑 오는 날도 무리해서 보일러 틀어본 적 있어? 없잖아. 이렇게 절약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우리 아들이 고생고생해서 번 돈으로 자기가 이렇게 다 쓰겠다는데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게 부모지. 아유, 당신 정말 못됐다. 여보, 나 직장에서 잘렸어. 아니, 잘린 지 이제 4달이나 지났어. 그동안 당신한테 얘기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얘기해봤자 당장 수입도 없고 직장이나 구해보고 말을 하자 싶었어. 그렇게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직장을 구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나이에 써주는 곳도 없었어. 그래서 사돈 어른이 하시는 곳 경비를 구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해보려고 했지. 근데 당신은 그때 사돈 경비를 한다면서 얘기를 하니 당신 정말 직업을 했잖아. 그런 당신한테 어떻게 말을 해? 당신이 일을 잘린 거랑 무슨 상관이라는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출근한다면서 갔던 곳은 어디고? 매달 들어온 월급은 뭐며? 출근 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녔던 거야? 그게 당신 몰래 나 여기 와서 지냈어. 출근하는 척 매일 밖을 나섰는데 정말 갈 곳이 한 곳도 없더라. 그동안 절약한다면서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사줘본 적도 없고 거기다가 늘 얻어먹기만 하니 사실 네 옆에는 아무도 없어 지금. 공원에서 있던 날에 얘가 날 보고 집으로 가자며 데리고 온 거야. 너 이게 사실이야? 근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 왜? 이제 시애비가 돈 벌 일도 없어지니까 너한테 수그리면서 살라고 말하려고 말을 안 한 거니? 어떻게 너는 새까맣게 시어머니도 속이고 남편도 속여? 아주 너 대단하구나. 이런 것도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시아버지 비밀 지켜준다고 돈도 알아서 펑펑 쓴 거니? 어머님, 그런 게 아니고요. 아버님께서는 어머님 불편하셔서 이렇게 저희 집에 와 계셨던 거예요. 아버님이 어머님께 여러 번 직장 잘렸다는 거 얘기하려고 하셨지만 어머님께서 매번 그런 것에 경악하고 못마땅해 하셔서 말씀하실 수 없으셨대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간곡하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말씀 못 드렸던 거고요. 시어머님께서는 경비 일을 하고 있는 친정 아빠를 매번 옆에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사돈 경비 일을 한다고 하면 다들 손가락질을 한다면서 시부 앞에서도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부께서는 늙은 나이에 경비를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다 싶어 당분간은 직장에서 잘린 것을 숨기기로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직장에 다닌다는 핑계로 나와서 좀 더 편하게 있고 싶다고도 말을 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정말 힘드셨어요. 아무리 추워도 집 보일러는커녕 전기장판도 1시간 이상 켜지 못하게 하시고 집안 등불도 안 켜시고 밥도 아침에 먹었던 거 그대로 저녁까지 챙겨 드시게 하셨잖아요. 씻는 것도 매번 찬물에 그런 게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당분간 낮에 지내고 싶다고 하시길래 저희 집에 있는 동안에는 좀 편하게 지내시라고 난방도 펑펑 틀어드리고 온수바다 사우나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 거예요. 예, 넌 왜 관리비 많이 나온 걸 시애비 탓을 하니? 너 우리 남편이 순진하다고 그걸 다 받아줄 거라 생각을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직장에 잘린 걸 말 안 하는 게 내가 불편해서라고? 그런 게 어디 있니? 넌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 그래, 당신이 한번 얘기를 해봐. 얘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당신 집에 있는 게 싫어서 그동안 낮에 여기서 지냈어? 그래, 맞아. 며느리가 하는 말이 다 맞아. 솔직히 당신이랑 살면서 내가 따뜻한 물에 언제 목욕이나 한번 해봤어? 그리고 매번 설거지 할 때도 당신 찬물로만 설거지하게 하고 거기다가 감기 몸살에 추워해도 당신 보일러 한번 높게 켜보지도 않았잖아. 그러니 내가 당신이랑 같은 집에서 견딜 수나 있겠냐고. 그 관리비 다 내가 쓴 거다. 그러니 며느리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시아버님의 이야기에 어머님께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셨죠. 시아버님은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시고서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나가셨어요.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난 듯이 사건이 터지고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께 황혼 이혼을 통보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고 극구 반대하셨지만 아버님께서는 그동안 변호사도 만나시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다 해두셨더라고요. 사실 시모의 짠순이 행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외벌이로 돈을 모으셨던 아버님의 재산을 어머님께서 투자를 하면서 탕진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님께서는 땡전 한 푼 없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남은 돈을 가지고 집을 처분해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홀로 남은 어머님께서는 당연하듯이 남편과 살겠다고 나섰죠. 다짜고짜 짐을 챙겨서 저희 집으로 오신 시어머님께서는 안방을 비우라며 말을 하셨습니다. 나 이제 여기 와서 살란다. 나도 찌긋찌긋했는데 잘 됐지 뭐. 얘, 뭐하니? 안방 정리하지 않고 안방을 정리해야 내 짐도 넣어서 정리할 거 아니니? 얼른 움직여라. 오늘 다 못하면 내일 연차를 써서 정리를 하던지. 아유, 안 그래도 너한테 살림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잘 됐네. 이참에 나랑 살면서 살림도 좀 배우고 아끼는 법도 배우고 하자꾸나. 친정엄마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알려줘야지. 네? 어머님, 여기 와서 사신다고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어머님이랑 저랑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가까운 곳에 집 마련해 드릴 테니 거기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갑자기 같이 살게 되면 저도 어머님도 힘들죠. 당분간 집 구하실 때까지만 지내세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아들 집이 있는데 왜 내가 다른 집을 가? 나는 아들네 집에서 살란다. 정 불편하거든 네가 나가렴. 나 말리지 않으마. 우리 아들도 나랑 사는 걸 더 원하지. 너랑 사는 걸 원하겠니? 그렇지 아들? 쟤는 왜 저렇게 모든 게 계산적이고 그러니? 암튼 가기 전에 월급 관리 통장은 내놓고 가거라. 안 되겠네요. 그냥 두 분이서 오손도손 재미나게 사세요. 제가 여기서 빠져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수십 년을 부대끼며 살아온 아버님도 못 살겠다고 나간 판국에 제가 어머님이랑 어떻게 사나요? 그 애틋한 아들이랑 산다고 하니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당장 나가주시죠. 뭐? 왜 우리가 나가니? 나갈 거면 네가 나가야지.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정 나가고 싶으면 내가 아니라 네가 나가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정말 웃기는 애구나. 월급 통장 네가 관리한다고 집도 다 네 거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이건 같이 사는 집이니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니? 됐고 네가 그런다고 우리 아들이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 네가 가봤자 가난한 친정 아니겠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 집 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네가 더 가난하죠. 지금 이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준비한 돈인데 무슨 같이 사는 집이에요? 헛소리 하지 말고 나가세요. 당신도 같이 나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이랑 살다가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내가 그동안 무슨 정신으로 참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우리 이제 정말 끝내자. 저는 두 사람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은 결혼을 하기 전에 친정아빠가 한평생을 고이고이 모아둔 돈으로 작게나마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혹시나 결혼을 해서 제가 위축될까 싶어서 준비를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동안 시모가 했던 모든 메시지 통화 내역들을 모은 후 이혼을 청구했고 저희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3년도 채 되지 않은 결혼 생활이
끝이 났어요. 그 후로 친정 식구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 모았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시모가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너무 염치가 없었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내가 너한테 너무 했던 것 같구나.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은데 잠깐 볼 수 있겠니? 아들도 요즘 연락이 안 되고 그러는데 혹시 너랑 연락은 하니?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혹시나 전화번호가 바뀐 건지 싶어서 말이야. 아끼고 아끼면서 모은 돈들은 다 어디 가고 이러세요? 똥똥거리면서 살 것처럼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하시는 이유가 뭐죠? 제가 갈 곳은 어차피 가난한 친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이제 와서 제 가난한 친정도 아쉬우신가요? 참 웃기네요. 저희 친정 이렇게 당신한테 비웃음 받을 만한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참아왔는지. 당신 이거 벌 받는 거야. 미안하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우리 아들이랑 전화라도 한번 해주면 안 되겠니?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아서 그래. 네가 전화하면 그래도 받지 않겠니? 내가 미안하다. 아들이랑 다시 한번 잘해보면 안 되겠니? 나 정말 많이 반성하고 반성했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구나. 한 번만 다시 잘 지내보면 안 될까? 이제는 당신들이라면 지긋지긋해. 이렇게 당신 전화 받는 것도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다시 잘 지내보자고 뻔뻔하게 연락하는 걸 보니 아직도 반성은 못했네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저한테 이렇게 염치 없이 전화하진 않았을 텐데요. 잘나신 분이시니 알아서 잘 사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모는 자신을 용서해달라며 연락이 왔지만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친정이라며 무시하던 저희 집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지금은 전보다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친 듯이 절약하면서 괴롭혔던 시댁은 다들 뿔뿔이 흩어져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자신이 무시하던 그 상황이 되어보니 이제는 후회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